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가 됐습니다. 앞서 의사협회는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며 자율징계권을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요. 관련해서 개정안을 발의한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통과되지 못한 의료법 개정안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의료 직무와 연관이 없는 그러한 법에 대해서 우리가 그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더라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한 법입니다. 네. 기존에는 그 다른 업종 같은 경우에는 다 직무 관련에 한해서만 됐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이제 면허를 대여해 준다든지 네. 또는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다든지 네.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국한됐던 건데요. 최근에 몇 년 동안 보면 성범죄, 살인 그렇죠. 이런 강력범죄. 중대범죄를 네. 저지르고 나서도 의사들이 버젓이 의료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의 불안이나 불만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 법 개정을 통해서 우리가 기존에 이 비정상적이었던 의사들의 자격 기준을 정상화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네. 거는 이번에 저희들이 민주당이 뭐 단독으로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 보건복지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네. 변호사님, 면허 취소라는 게 이 의료 면허를 평생 박탈하는 건 아닌 거죠? 일단 취소한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럼, 그럼 평생 박탈은 전혀 아닌 네. 거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았다라면 복역을 한 다음에 그때부터 5년 동안 취소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았으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나서 또 2년 동안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다시 신청하면 재기부 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심사를 거쳐야 되긴 하지만 네. 최근에 기존의 뭐 의료 면허가 취소됐다가 다시 재기부 받은 경우를 보면 거의 예외 없이 대부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일각에서는 직무와 연관성이 없는 범죄로 면허를 취소하는 이 개정안 자체가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거든요. 의원님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의료진과 다른 전문 직종 간에 그동안 형평성이 안 맞았었던 다른 거거든요. 직업 안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변호사라든가 이제 공인회계사 또는 이제 법무사 이런 경우에는 그 중대범죄를 저지르면 네.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돼 왔었던 직무와 겁니다. 연관 없는 죄라도. 그렇죠. 네. 근데 오히려 이번 법 개정안조차도 보면은 오히려 의료진에 대해서는 여전히 특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직종은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인터넷에 공개를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것을 넣지 못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의사 면허가 2번 연속으로 이루어지면은 영구 제명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도 법안에서는 영구 제명을 넣었는데 네. 실제 조정 과정에서 그것을 뺀 것을 그러면 오히려 특혜를 받았다고도 볼 수 있고요. 네. 네. 저희 국회의원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선거법 이외에 모든 범죄에 대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저희들도 의원직이 박탈됩니다. 네. 그러니까 절대 형평성에 맞지 않았던 것들을 오히려 정상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에 이러한 과정은 그동안 이제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고 하는 데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공익 보호가 목적이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공익보호. 이 개정안에 대해서 의사협회는 전면적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의협과 좀 다른 의견을 가진 의료진도 있나 봐요. 그러게요. 일단 의사협회의 입장은 굉장히 강경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건복지 말씀하신 것처럼 통과하자마자 이대로 만약에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하면 우리 전면 파업 나설 수밖에 없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었고요. 사실 법안 통과가 안 됐으니까 모르지만 실제로 파업까지 이어질지는 또 뭐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코로나19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지난해 의사 파업도 사실 공공의대 설치와 관련해서 진행이 되면서 굉장히 큰 어찌 보면 국민적 갈등을 일으켰던 네. 부분인데 너무 좀 심한 게 아니냐는 이제 얘기가 나왔었고요. 의료계 내부에서는 의견들이 좀 다양해 보입니다. 네. 일단 현재 개정안에 맞춰서 아니 그렇게 취소하는 게 맞다라고 찬성을 하시는 찬성하는 분들도 부분도 계시고요. 이게 면허를 취소하는 건 맞는데
뭔가 뭐 생명윤리 의식과 관련된 부분 혹은 뭐 의사의 직접적인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 한해서만 취소하는 게 맞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또 계시고 네. 이게 법적으로 따져 봤을 때 뭔가 우리가 뭐 형벌을 받는 건 맞는데 면허까지 사법기관에서 이게 알아서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럴 게 아니라 별도의 기구를 들어서 이른바 자율적 징계를 실시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면허와 관련된 부분은 네네. 이렇게 나눠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이 많네요. 네. 네. 그 고영인 의원께서는 의사협회의 그 자율적 징계권, 요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 자율징계를 위해서는 제가 이제 볼 때 두 가지 전제되는 그 신뢰를 좀 회복해야 될 문제가 네.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의사협회의 그 지도부가 내부 의사들에게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데 네. 지금 자동 가입된 회원이 약 13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의사가 되면 자동으로 예, 협회에 예. 가입하는. 실제 뭐 투표라든가 이렇게 활동하는 거는 4만 명 남짓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집행력의 부재라든지 이런 신뢰 문제들이 아직 해소가 안 됐고요. 9만 명을 뭐 이렇게 움직일 수는 없는 그렇죠. 단체군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그 의사들의 파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이 이 코로나 상황에서 국민들의 생명을 볼모로 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실망을 시키지 네.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국민들의 신뢰도 회복해야 되고 이런 두 가지 신뢰 회복이 돼야 이러한 자율징계도 우리가 논할 수 있지 않느냐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면허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가 공인한 그렇죠. 그런 자격증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사가 되는 과정을 보면은 의과대학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국가 시험을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병원 수련 과정을 거치고, 레지던트 이렇게 하고. 해가지고 이제 공인된 자격증을 받는 건데, 네. 우리 국민들은 그 정도의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자율적 징계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의사협회 요구처럼 자율징계권을 가지면서 혹시 실효성 있게 좀 면허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율적 징계권을 의료계에 주는 거는 가능하지만 의사협회에 바로 귀속시키게 되면 여전히 갈등 소지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참고할 만한 사례로 영국 사례가 있어요. 네. 의사면허 관리 기구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이 의사면허 관리 기구는 12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 의사들이 6명이 포함이 돼 있고요. 뭐 정부 관계자라든가 뭐 환자 측에서 또 아니면 교육기관처럼 의료와 관련된 이해관계인들이 절반가량이 참가를 해서 별도의 이익단체라고 볼 수 있는 협회와는 별개로 자율적으로 면허를 심사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국민도 좀 신뢰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례는 한번 참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사실은 이제 의료계 협력도 많이 필요한 이 상황인데 네. 이때 이런 입법 절차를 거친 게 좀 시기상으로는 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번 그 법안은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작년 8월에 발의를 했고요. 예. 그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 과정들을 거쳐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이번에 저희들이 정치적 고려를 했다면 굳이 지금 접종이 시작되는 시점에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오히려 의안 법안 그 발의 과정을 정상적으로 우리가 밟았기 때문에 나온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순수한 그런 법안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네. 이번에 그 법안 과정에서의 의사협회의 반발을 저희들은 13만 명 의사들의 반발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의사협회 지도부가 이제 임기가 종료가 되는데 그 회장인 최대집 회장 같은 경우에는 공공하게 언론을 통해서 국회의원이 되겠다 이렇게 공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의 발언이 굉장히 이렇게 좀 정치적으로 민주당을 공격하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좀 비춰졌기 때문에 전체 의사들의 다수의 동의를 얻은 또는 지원을 받는 그런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다른 나라에서는 강력범죄, 중대범죄를 저지르는 의료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다른 나라에서는 사실 강력범죄, 중대범죄까지 안 갑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네. 빨리. 이웃 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벌금형 이상만 선고를 받아도 그때부터 징계 논의에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면허 취소한다거나 벌금을 매기거나 네. 별도 조치가 이루어지고요. 영국 같은 경우도 참고가 물만한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이 운전이나 폭행, 성범죄 이렇게 강력범죄들 의료와 관계 없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 면허를 정지시키고요. 심지어 환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경우까지도 네네. 포함을 시키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의료법 개정안이 결코 강하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돼 있잖아요, 의원님. 네. 이거 그러면은 네네. 이 법은
통과되지 못했으니까 폐기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제 지금 법사위에서 예. 계류를 시킨 거기 때문에요. 네. 다시 올라올 거고요. 이번에 보면은 이제 이 의사 면허 취소와 관련해서 많은 여론조사가 있었는데요. 네. 공의 보면은 약 70%가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의사 면허는 취소해야 된다, 찬성한다가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적 공감대가 굉장히 크다는 점과 또 저희 보건복지 민주당 의원들, 지도부 및 또 우리 민주당 전체 의원들이 이것은 어떻게든지 관철시켜야 된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번 전체 회의에서 논의가 될 것이고요. 저도 노력을 할 것이고, 저는 통과되리라 이렇게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심층 라이브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